결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급정지. 뭘로 맞은 것 같죠. 예. 아까 이제 그 명도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책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심리적 압박은 되지만 뭐 소규모 상가나 주택 같은 게 문제 없어요. 그죠? 네. 그 안에 집기들 다 끄집어내는 거 별 얼마 안 되니까. 그 험악한 내 친구 데려다가 이렇게 좀 시간 투자하면 되는데 네. 규모가 크다. 그 안에 막 살림살이 이태리 가구 있고 막 이랬다. 옮기다가 뭐 파손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그걸 이제 명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재소전 화해조서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가나 주택 이게 월세가 상당히 높다. 월세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피해가 크다. 그리고 계속 연체해가지고 보증금이 다 까이고 오히려 내가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명도가 늦어질수록 손실이 커지죠. 그죠? 네. 그럼 이각금 조항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 월세를 연체했다는 건 사업에 뭐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재산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명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이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조서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역시 계약서 특이하게 일주일로부터 며칠 안에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법원의 확인을 받고 조서를 작성한다. 특이하게 명시를 하는 거죠. 인근 뭐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재소전 화해조서 만들고 재소전 화해조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한 내용들을 거기다 이제 담는 거죠. 뭐 월세를 뭐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그리고 화해조서에 따라서 명도하는데 뭐 이의가 없다. 그래서 그 재소전 화해조서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면 화해 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그러면 양 당사자가 그 날 출석을 해서 이제 판사님이 확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 조서를 작성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미 다 계약서 할 때 하고 조서할 때 다 합의한 거잖아요. 확인하고 판사님이 오케이 사인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재소전 화해 조서가 되는 거예요. 판결문과 이제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가 뭐 3개월 이상 연체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법원에 집행문이라는 걸 신청해서 부여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 신청하면 이제 강제로 이제 명도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되죠. 실제 연체한 사유가 뭐 3개월 이상 연체했다. 그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명도 소송으로 하게 되면 뭐 6개월, 뭐 길게는 막 1년 걸릴 게 1, 2개월 안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되게 좋네요. 이미 화해조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얘가 위반하면 집행문 부여받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 신청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은 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제 특이하게 넣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임대료가 좀 높다 그러면 비용은 내가 댈 테니까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하자.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이하게 재소전 화해조서 넣으시고 비용은 내가 댈 테니까 너는 화해 기일날 출석만 해달라. 그래서 재소전 화해조서를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 이제 월세를 연체하는 상황이 이제 닥쳤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준비, 뭐 면책 조항이나 뭐 위약금 조항이나 재소전 화해조서나 이런 게 준비돼 있다면 그것대로 이제 관철시키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고, 뭐 카톡, 문자로 왜 안 주세요? 제발 좀 빨리. 뭐 이자 내야 돼요. 막 등등 보내고. 네. 네. 그때 이제 아까 그 사람의 뭐 직장이나 소득이나 뭐 재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요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좀 효과적인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압류하는 거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재산은 부동산. 임차인 중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뭐 다른데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근로자다 그러면 급여 채권이 있고요. 또 뭐 예금 채권. 그 사람이 뭐 사업을 하고 있다. 매출 채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압류할 대상을 계약하면서 이제 대략 그거를 좀 파악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법적 조치할 때 이제 유용한 거죠. 가압류가 딱 들어가면 특히 이제 급여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면 깜짝 놀라겠다. 예, 그렇죠. 깜짝 놀라게 되죠. 직장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건 회사잖아요. 그게 크네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나 뭐 정부나 지자체인 거고 거기에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급여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마. 가압류 효력이 지급 금지예요. 지급 금지. 나중에 판결 나와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급하지 마. 아예 다 하죠. 아예 그건 아니고요. 이제 150?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매출 채권.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다 신용카드로 대부분 결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용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매출 채권 가압류. 뭐 열심히 이제 막 벌어서 이제 은행에 이제 결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급정지. 뭘로
걸로 맞은 것 같죠. 예. 그래서 법적 조치할 때 가압류가 되게 효과적인 거고. 그래서 같이 가야 돼 항상. 가압류하고 이제 명도 소송할 때 우리가 명도 소송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위약금 조항에 따라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월세 또 연체한 것도 청구할 수 있고. 물론 아직도 좀 보증금 좀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명도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초과해서 또 연체료도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지금 이제 법적 조치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죠? 부당이득이라고 하거든요. 부당이득. 뭐 아까 뭐 위약금까지 해가지고 명도 소송, 부당이득. 근데 명도 소송 할 때는 이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부당이득에는 꼭 필수적으로 아까 가압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네 개가 세트로 같이 가는 거죠. 좀 어려우신가요? 갑자기 막 법률 용어 막 튀어나오니까. 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지금 A를 상대로 지금 명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A가 이사를. 그렇죠. 임차인이 이제 야, 뭐 이거 가지고 연체할 수도 있지 왜 소송하고 난리야. 한번 골탕 먹어봐 하고 B한테 점유를 넘겨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 불능이 생기겠죠? 그쵸. 지금 명도 소송 A를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A를 상대로 이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내가 지금 명도 소송 하고 있으니까 너 소송 끝날 때까지 점유 함부로 넘기지 마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면서 가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부당이득. 그동안 월세 연체한 거. 이미 계약은 해지됐으니까 해지된 순간부터 이 사람은 또 월세 줘야 돼요. 또 아까 위약금 조항도 있으니까 위약금도 줘야 되고. 그게 이제 부당이득이죠. 네. 예. 부당이득 해가지고 나중에 판결 받아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재산을 또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어요. 돌렸어. 예. 그걸 막아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가압류인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재산을 동결한다.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한테 넘기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재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만 잘 꼼꼼하게 쓰면 그렇죠. 진짜 꼼짝말하네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사후 그 처리 방법인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사전의 예방책은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다.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그다음에 재판 관할 조항,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재소전 화해조서. 이거 다 전자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재소전 화해조서도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재소전 화해조서 메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인터넷 등기소도 되게 잘 돼 있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아마 다른 나라에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전자소송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저도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러셨군요. 해봤었는데 이거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직장 다닐 때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시스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법적 조치를 전자소송을 통해서 원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처음 할 때는 뭐 메뉴 찾고 막 서류 첨부하고 이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편하게 잘 돼 있어요. 심플하게. 네이버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네, 어쨌든 많이 됩니다. 되게 친숙합니다. 그죠? 워낙 많이 워낙 해가지고 많이 하시니까. 워낙 많이 해가지고 법정 출석도 이제 좀 많이 해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되게 좀 그렇잖아요. 법원에 법정에 뭐 원고로 출석한다 하더라도 이제 부담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입찰 법정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